아.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어? Recording in progress. 어떻게 이렇게 차분할 수 있죠? 어, 내 생각은 그래. 좀 음악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아침에 찰랑찰랑한 네. 자, 아시죠? 오늘 모닝 스쿨 하실 분 소개하러 나왔어요.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엔젝타 코리아 BS 그룹의 유한근 아이비어입니다. 이제 가을인가요? 겨울인가요? 겨울인가요? 네. 겨울하면 어떤 생각들이 좀 나요? 추워요? 또 붕어빵. 저 붕어빵 좋아해요. 눈, 그쵸. 저도 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요. 그리고 겨울하면 어떤 생각이 나죠? 겨울왕국. 그쵸. 좋아요. 레디코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 한 해가 이렇게 가는구나. 어? 오늘 내일이면 이제 올해 마지막 달을 가게 되잖아요. 자, 올해 연초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들 좀 많이 하셨어요? 꿈과 희망이 있었나요? 연초에?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그 꿈과 희망에 좀 다가가셨나요? 쇳소리가 나는데 이게 잘 안 잡히더라. 그 어찌되었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2022년은 또 새로운 희망, 가능성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와이프가 여보, 예전에 그 감자를 삶을 때 그 솥 안에 그릇을 넣고 삶아 본 적이 있어? 그래서 그랬지. 그릇을 왜 넣는 거야? 이래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우리 아는 정 사장님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시나요? 어, 그 정균이 그 큰애 과학 과제가 왜 그 솥 안에 삶을 때 그릇을 넣고 삶았는지를 알아와라 그랬대요. 이제 큰애가 이제 와이프한테 물어봤겠죠. 와이프가 모르겠는데 엄마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산발이 이렇게 걸어서 했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시는 선생님이 엄마는 잘 모를 수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아실 거다. 이랬대요. 엄마가 와이프가 그러면 아빠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 알거든요. 어 왜냐하면 그릇을 이렇게 엎어놓으면 그 그릇 안으로 물이 고여요, 모여요. 그래서 타지 않고 알맞게 그 쪄지게끔 하거든요. 응? 근데 이제 더 웃긴 게 민균이가 둘째가 그만 할머니한테 전화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이랬더니 와이프가 하는 말이 할머니도 모르셔. 한 번도 할머니가 그렇게 하는 거 못 봤어. 근데 아빠는 아실 거야. 안타깝게 제가 알았어요. 저희 장인어른은 아실 것 같은데 저희 그 장모님은 모르시는 그걸 제가 알고 있다라는 게 내가 옛날 사람이구나. 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겨울 되면 저희들은 이제 막 그 불 피워가지고 고구마 구워 먹고 막 이랬던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있나요?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 캠핑을 가면 정말 좋거든요. 음. 첫 번, 머리가 맑아져요. 너무 추워가지고 잡생각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불명하기에 가장 좋은 게 겨울 캠핑이고 밤하늘의 별이 정말 아름답구나. 그리고 굉장히 차갑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겨울 캠핑이거든요. 캠핑 가고 싶다. 이런 말 하니까. 자, 어찌되었건 그렇게 2021년이 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이면 이제 마감이잖아요. 11월 마감 잘하고 계시나요? 벌써 다 까먹었죠. 저도 파트너들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월 초에는 계획을 세우는데 어, 중순만 되어도 그 계획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목표를 완수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잊지는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목표를 완수하는 것도 그렇고 그 전에 이미 목표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잊지 마시고 또 오늘 내일의 그 결과가 또 12월 달의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음. 지금 신종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오미크론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선포를 했어요. 어떤 선포를 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없애겠다 이런 선포를 한 게 아니라 코로나는 없앨 수가 없다. 결국은 어떤 우리가 백신을 맞고 이러지만 코로나는 없앨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위드 코로나잖아요. 여러분들 면역이나 또 청결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찌되었고 오늘 아침은 그룹장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그룹장님 되게 특별한 날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 일 좀 보고 오시는 바람에 귀엽고 깜찍하고 매력적인 고 트럼프 고수명 블루 다이아몬드 사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귀엽고 깜찍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뭐 제가 나중에 뭐 소개팅에 나왔다 안혜민 사장님 만약에 제가 소개팅에 나왔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좋아요? 근데 돈이 없어. 갑자기 입을 꽉 깨부시는데, 저도 나름 매력 있어요. 저도 결혼했어요. 내가 결혼 못했으면 말을 못해. 저 결혼했습니다, 그죠? 거기는 다 집시는 다 제 짝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각자 알아서 생각하세요. 어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말에 혹시 트롤 아세요? 트롤? 영화 트롤. 아세요? 근데 그렇지 아이랑 같이 이제 1시간 반 정도 영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쭉 결국에는 저는 이제 그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어떤 영화를 봤을 때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지금 봤을 때 하는 게 국어입니다. 뭔 뜻이냐면 문제를 풀 때 국어에 대한 해석력이 부족해 버리면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고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결국엔 지금 되게 국어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영화를 다 끝나고 난 후에 저는 솔직히 월트 디즈니나 그 픽사 영화 중에 특히 뭐 보면은 뭐 영화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라푼첼부터 시작해서 겨울왕국 막 그렇게 수많은 영화가 있는 사안이 있는데 저는 이왕이면 영화를 볼 때 막 싸우는 것도 좋지만 그 음악 때문에 듣는 게 되게 많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음악을 듣고 되게 간만에 1시간 반 동안 정말 생각 없이 즐겁게 영화를 듣고 영화가 끝났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저녁밥을 먹다가 제가 네. 그 월트디즈니 영화들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전 트롤을 갖다가 못 봤었어요. 이게 그 2000 한 십몇 년도 영화던데 보니까 이게 좀 오래된 영화 중 트롤이 1이 있고 2가 있어요. 트롤 2에는 누가 나옵니까? 강남스타일이 나옵니다. 그죠? 어째 나와요. 트롤에서 보면은 놀랬던 게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코리아 뭡니까? 뭐라고 하던데 그게 그 송 코리아 팝송 케이팝 죄송합니다. 케이팝이군요. 케이팝 그게 이제 실려서 나오는 사안이 있는데 보신 분도 있구나. 근데 야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게 올라갔구나. 저는 그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결국에 트롤을 봤을 때 결국에 그 잠깐 얘기를 한다 하면 결국에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제 매일처럼 우울한 하나의 그 사람을 표현한 것 같고 여기는 항상 행복한 집단의 그 뭐 그런 걸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그 트롤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 파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트롤을 잡아먹으면 뭡니까 즐거운 걸 잡아먹는 순간 자기들은 행복해지고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결국엔 어떻소? 근데 트롤들이 똑똑한 나머지 도망가 버렸죠. 근데 잡히는 이유가 있어요. 매일처럼
춤을 추고 놀고, 근데 파티가 너무 좋은 나머지 이제 완전히 화려하게 해버린 거죠. 자기들은 멀리 도망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어떻습니까? 아시죠? 어린 그 난쟁이 국가에서 걸리버를 묶어놓지만 이렇게 하니까 다 뜯어져 버리잖아요. 다 잡혀요. 이 결국에는 그 트롤들을 갖다가 친구들이 구해내면서 스토리 이어가는 사안이 있는데, 결국에 요는 하나예요. 트롤을 다시 먹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다. 거긴 되게 우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어떻습니까? 거기에 트롤이 가서 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를 먹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가 있다. 그거예요. 결국엔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결국에는 그 나쁜 그 거인국 사람들한테 그걸 이해를 시키죠. 그럼 결국에는 내가 그 영화를 싹 보고 난 후에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트롤이 주고자 하는 너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중요한 건 아이가 어떻게 답을 했냐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아이가 딱 한 단답형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세상에 행복하고 불행한 거는 누구 때문에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와우, 서프라이즈. 그래, 내가 너랑 1시간 반 동안 같이 영화를 본 보람이 있구나. 근데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매일처럼 아침에 눈 뜨면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뭔 얘기? 나는 눈 뜨면 하는 게 나는 너무 잘 되고 있다. 우린 너무 잘 되고 있다. 마지막 우린 잘 되고 있다예요. 그러면 뭔가 하루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마감주이기도 해요. 아까 그 유한근 사님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월 초 때는 누구나 어떻습니까? 막대한 계획을 짜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막상 월말에 갔을 때 누군가는 결과가 나오고 누군가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결국에 이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성공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요. 실패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스포너님은 뭡니까? 저한테 그룹장이면 어떤 존재일까요? 길라잡이에요. 내가 항상 이런 얘기 했죠. 등대 같은 분이다. 한결 같으신 분이다. 그게 어떻습니까? 사람이란 게 위에 오너로서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가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세요. 저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님도 안 계시고, 그나마 저희한테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 거는 장인 장모님이 어떻게 본다 하면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존재죠. 근데 가끔 여러분 영화 보면 산소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하소하면서 우는 걸 본 적 있죠. 엄마한테 하소하면서 본 적 있죠. 근데 결국에는 부모님이 저한테 항상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아시죠? 부자인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절대 뺏기지 마. 너미 것까지 다 뺏어와. 자본주의의 제1 원칙은 뭔지 아시죠? 뺏기는 게, 뺏어오는 게임이에요. 뭔 뜻이냐면 자율경제 아닙니까? 내가 부자로 살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너의 돈을 갖다가 내가 가지고 와야 돼요. 기업의 가장 1원칙구가 뭔지 아십니까? 이윤축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LG전자, 수많은 대한민국의 100대 기업이 있어요. 아니 글로벌에 본다 하면 엄청난 기업들이 있죠. 그들은 왜 핸드폰을 만들어내고, 왜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고, 왜 플랫폼 기업에 투자를 할까요? 딱 하나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내 돈을 쓰고 있으면서도 돈을 쓰고 있지 않다는 걸 느끼는 거죠. 제가 옛날에 과거에 통신 네트워크를 했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통신요금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그 당시 때 정부에서 엄청나게 어떻습니까? 핸드폰 요금에 대한 압박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단통위에서, 방통위에서 너무 비싸다. 니네 핸드폰 요금 좀 깎고, 니네들이 뭐가 이렇게 요금을 많이 받고 있어. 그 당시 때 나왔던 제도가 MVNO, 알뜰폰이라는 제도가 나왔어요. 지금도 알뜰폰이라는 제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CJ 헬로비전이 원래 알뜰폰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였지만 그 기업을 LG U+에서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우체국도 어떻습니까? 알뜰폰을 갖다가 쓰고 있어요. 어떻게 잘하냐고요? 제가 통신을 했다고 이게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됐지만 결국에 지금 통신요금은 올라갔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아마 새해가 될 겁니다. 올해는 어떤 대선, 내년에 대선이 있나요? 맞나요? 그러면 또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물가 좀 안정시켜 주십시오. 제발 일자리 좀 많이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잘 살고 있게끔 복지 좀 많이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나름 최고 잘 나가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국가는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이 가장 강대국이지만 가장 살기 좋은 국가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스위스가 그 당시에 가장 살기 좋은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삶의 만족도가 좋나요? 나쁜가요? 나빠요? 여러분 어때요? 대한민국 사는 게 좋아요? 싫어요? 외국인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그 쇼니라는 애가 걔도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 결혼해가지고 호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걔는 이름이 영웅이라는 이름이 있고 국적은 호주 국적이에요. 이름이 쇼니라고 해요. 쇼.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쇼. 그런 상황이 되는데 걔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와우. 우리 동네는 시티가 아니에요. 강남에 정도 오든 서울 정도 와야 시티라고 얘기하는데 걔는 우리 집에만 와도 와우. 여기 시티라고. 왜냐하면 불이 안 꺼진다 이거지. 불이 안 꺼진다 이거예요. 우리 최영님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 한국 정말 좋다. 뭐가 좋은데 최영님? 여기는 좋은 게 일단은 학원 애들 댕기는데 다 셔틀이 다 댕겨. 뭔 뜻인지 아시죠? 픽업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학원차가 태워왔다가 태워가고. 근데 호주는 모든 걸 갖다가 부모가 셔틀 해야 됩니다.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니 굳이 내가 아직까지 예를 들지 않았는데 이런 빵 셔틀 얘기를 나한테 왜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결국 어떻습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그럼 한국을 들어오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좋아합니다. 왜요? 외국은 그룹장님은 저는 캐나다를 갔다 오진 않았어요. 그룹장님 뉴질랜드 갔다 오셨나? 갔다 왔는데 다시 꼭 가고 싶은 곳이 뉴질랜드래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밥 문화가 거긴 없잖아요. 뭐 두바이 이런 데도 밥 문화가 없어요. 밥 문화가 하려면 라스베가스 이런 데 어떻습니까? 24시간. 제가 라스베가스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다른 건 몰랐는데 내가 그렇게 영어를 못하는 게 내 입을 때리고 싶다고. 진짜 거기 가잖아요. 게임을 해요. 제 돈 좀 땄다 그랬죠. 제가 정확히 $400 땄어요. $400 맞나? 그렇죠. 이게 $100면 그럼 $1가 얼마인가? 1,200원. 그죠? 맞나요? $10면 1,200원. 12만 원. $100면 120만 원. 제가 480만 원 땄다고요. 이렇게 꼭 돈을 갖다가 집어줘야 돼. 덩어리로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해. 근데 제가 후회했던 게 뭐냐면 거기는 너무나 밥 문화가 좋은 거예요. 한국의 밥 문화가 더 좋아. 왠지 아시죠? 게임 하잖아. 일단은 술이 무한대로 공짜야. 진짜예요. 거기 딱 그 게임장에 뭐라 그러죠? 가전에 들어가잖아요. 내 거기 게임부를 하는 순간부터 나는 거기 어떻습니까? 그냥 모든 술 그냥 딱 손만 들면 돼요. 미국 가면 가장 유명한 맥주가 비웨이브, 있잖아요. 그 물결 같은 그 맥주 있는데 원 없이 먹어요. 근데 술을 꼭 짜주는 이유가 있어. 점점 어떻습니까? 정신이 풀어지거든. 근데 거기서 어떻습니까? 정말로 저는 진짜 이런 사람도 봤어요. 칩 하나가 $100짜리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룰렛 하는데 야 진짜 그 집만 안 치고 한 이만큼 되는 것 같아. 그냥 나와요. 올인? 그럼 그게 얼마 정도 될까요? 내가 보기에는 칩스가 한 봤을 때 한 요망도 이 정도 되니까 한 20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 20개 그냥 딱딱 놓고 가. 그럼 얼마예요? 한 번 베팅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아니 10개면 아까 $100가 120만 원이니까 10개면 1200이고 많으면 2400이잖아요. 그냥 2400 놓고 가요. 딱 띠 끝났어. 그냥 가. 또 와. 칩스도 이만큼 갖고 와. 근데 누가 그러면 어디 여성들이 붙을까요? 없는 남자한테 붙을까요? 그쵸. 모든 게 돈의 논리야. 왜? 옆에 앉아. 뭐라고 말을 걸어. 그럼 남자가 칩스를 딱 이만큼 줘. 그것도 보면 내가 보면 그냥 10개 20개씩 줘. 한 순간 2, 3천만 원 그냥 주는 거야. 너 이걸로 즐겨.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천 명이 그 안에 부하 있거든요. 그렇게 돈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중요한 요는 뭔지 아시죠? 우리 잘 살고 잘 돼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누군가는
사람이 내 가끔 그런 말을 해요. 평범하게 산다는 게 저는 가장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럼 평범하다는 기준점은 뭘까요? 그 기준점을 매기는 게 누굴까요? 제가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서 100억을 갖고 살아야 뭐로 살 수가 있다? 부자로 살 수가 있다. 내 주변에는 우리 형제 중에는 100억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셋째 누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친형제 중에 찐형제라 그러잖아요. 찐형제. 그죠? 저희 누나가 대충 얼추 갖고 있는 집을 팔고 싹 조합을 시키면 100억대 부자가 되지는 않을까. 지금의 불과 2년 전만 해도 100억대 부자는 안 됐어요. 한 50억대에서 한 40억대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누나가 뭐 한다 그랬어요? 내가 얘기했던 누나 그 누나예요. 봉천도 달방에 살았던 누나였었고, 지가 째려봐가지고 놀래가지고, 여보, 지가 날 째려봐. 나도 무서워. 진짜 우리 누나 말로 이게 엿먹을 아닙니다. 지가 진짜 활동만 했대요. 자기는 살다가 그리고 지가 어이 하면 뭐 이런데 어이 하면 뭐 이게 뭐 어디서 어이 하면 뭐 이렇게 돼요. 지가 라따뚜이야? 칼 던지면 뭐 칼도 피해버리는 그런 쥐는 아닐 건데 여기서 라따뚜이를 물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봤던 영화 중에 라따뚜이라는 생쥐 나왔던 영화가 있었는데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십시오. 맞습니까? 거기 그레트 누나가 있잖아요. 자기 아이를 그 반지 하방에 살다가 비가 들어와가지고 감전돼서 죽을 뻔했던 누나. 근데 저는 내 기억 속에 내가 30세 때까지는 저희 누나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10년 동안 진짜 시드머니를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우리 누나가 얼마나 웃겼냐면 집이 한 3-4채를 가다 지금도 관리하고 있으니까 빌라나 이게 빌라 같은 게 한 3-4채 정도 있어요. 이게 거기서 임대 수익만 봐도 웬만한 한 2-3천만 원, 1,000만 원대 정도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우리 매형이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건물 청소하고 다녔어요. 난 놀랬어요. 왜요? 아니 건물주가 건물 청소를 댕겨.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매형이 뭐라냐면 몸이 진짜 몸짱이야. 매형이 옷을 딱 벗었는데 진짜 몸이 와우. 이 대흉군이 그냥 가빠 또 대흉 그러면 이해를 못하니까 가빠 가슴 근육이 진짜 와우 남달라. 와우 매형이 거의 지금 60대셨는데 나보다 몸이 더 좋아. 그게 청소할 때 계단을 닦잖아요. 항상 딱 잡고 이렇게 닦거든요. 이렇게 계속 이 계단을 닦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한 자 5층짜리 닦을 때 이게 하나만 하겠냐고요. 그러면서 우리 매형이 뭐라고 하는지 그 당시 때 좀 시간이 흘렀는데 처남 요즘 그렇게 젊은 사람 사는 게 힘들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요 매형 그랬더니 요즘에 이 건물 청소도 옛날에 괜찮았거든. 지금은 힘들어. 왠지 알아? 젊은 사람들이 전봇대에다 붙인다는 거예요. 한 건물 청소하는데 이래서 5만 원을 받아야 돼. 4만 원, 3만 9천 원, 3만 8천 원 붙이는 거예요. 왜요? 젊은 사람은 하나 할 거 2개 할 수 있다는 거지. 왜? 나에게는 아직 뭐가 있으니까? 체력이라는 게 좋으니까. 맞습니까? 근데 우리 매형은 어떻게 해요? 나이가 벌써 50이 넘으셨어요. 그 건물을 갖다가 하나 치기에는 할 수 있겠지만 2-3개는 어떻습니까?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이 그렇지만 그 생활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지금 거의 100억 정도 갖고 있는 매형이 30대 때 타고 됐던 게 차가 뭐였냐면 그레이스. 아세요? 봉고차 그레이스. 뭐냐면 일을 할 때는 자기가 그걸 타고 다니는 하나의 청소 도구함을 싣고 다니는 하나의 뭐였습니까? 그냥 용달처럼 쓰는 거고 주말이 되면 그 차를 태우고 워낙 크리스찬이니까 교회에 가는 하나의 뭔지 아시죠? 이동의 수단이 된 거예요. 그잖아요. 그랬던 매형이에요. 어느 날 어떻습니까? 내가 잠깐 제가 2015년 때 우리 누나네 집에 잠깐 이렇게 잠을 잘 때 갔다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거기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위에가 자기 독채를 쓰고 있고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인데 다 세입자야. 근데 우리 매형이 맨날 뭔가 공구를 들고 여기저기 갔다 오는 거예요. 궁금한 거야. 아니 매형 어디 갔다 오세요? 알고 조카한테 야 아빠는 어디 갔다 오냐? 저기 어디 집이 있는데 거기 세입자가 불편해져 가지고 고치러 갔다 온대. 근데 중요한 건 나한테 제가 이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여기는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몇 번지에 가면 거기 찾을 데가 있라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서울이 수도권이 어떻게 해요? 주차는 아니잖아요. 그렇으면 그 앞가 하나의 주차로 하잖아요. 그랬던 누나였어요. 이제 이번에 제가 그때 얘기했죠. 우리 어머니 기일날 와가지고 집을 팔라고 하는데 막 혼자서 막 강분을 했다 했잖아요. 우리 주진아가 뭐라 했습니까? 미친년. 저녁 간만에 와가지고 집 자랑을 온 거야 썩을년이. 누나는 2, 30억을 막 그냥 너무 쉽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 하나. 여러분들 있잖아요. 형들끼리도 저희 7남매거든요. 7남매예요. 7남매 중에 가장 못 살았던 게 누굴까요? 가장 못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였어요. 불과 6년 전만 해도 찌질이 최고 찌질이. 집안의 걸림돌, 집안의 또라이. 제가 전화하잖아요. 우리 식구를 다 떨었어요. 누나 뭐 왜? 우리 형 우리 형 어떻습니까? 웬일이야? 왠지 아시죠? 돈 달라고 하니까. 이번에 제가 말하겠습니다. 우리 형은 그냥 간만에 낮술을 한잔하고 싶어가지고 맨날 식구들끼리 같이 먹으니까 그날따라 왠지 모르겠지만 우리 형하고 낮술 한잔하고 싶더라고요. 형 내일 시간 좀 돼? 톡을 남겼어요. 나 내일 특별한 일 없는데 우리 2시에 만나서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낮술 한잔 오케이? 했더니 오케이 했어요. 근데 우리 형이 놀랬어요. 왜 놀랬는지 아세요? 당연히 우리 와이프랑 아이랑 나랑 같이 올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왔어. 자기랑 혼자 술 먹지. 이 새끼 나한테 또 뭔 얘기하려고 갑자기 막 소름이 쫙 올라왔을 거야. 우리 형이 밥을 못 먹더라고. 술을 시켰는데 나는 소주를 먹는데 우리 형은 밥을 잘 못 먹더라고. 형 배불러? 아니야 나 밥 안 먹고 나왔어. 근데 왜 이렇게 못 먹어? 아니야 대구탕을 시켜서 먹는데 못 먹는 거야. 응? 성으로 이것도 나한테 뭔 또 인생에 부탁을 하려고 나한테 왔을까? 이랬을 거예요. 형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좀 형하고 좀 형한테 내가 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현명하게 사는 법을 좀 배우려고 술 한잔 먹자 한 거예요. 그래? 달리고 해서 그날 우리 형 거의 한 새벽 오후 5시 때 꽐라됐습니다. 한 잔 더 먹을 거야? 우리 형이 절대 더 먹자 했을 때 술을 빼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우리 형이 아니다 여기까지만 하자. 우리 형이 갔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최고 제가 한 6년 전만에 어떻게 얻었습니까? 인생의 걸림돌이 누구한테 걸림돌이었냐면 우리 형제들한테 걸림돌이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저 또한 살아오면서 그게 좋았을까요? 저 또한 불편해요. 뭔가 형제들끼리 모여 뭔가 얘기를 해. 그 내용에 끼어들 수도 있고 못 끼어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중요한 어떻습니까? 내가 그만큼의 능력이 있어. 똑같아요. 형제들끼리 모여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잘못 들으면 이 형제한테는 뭔지 아시죠? 자기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맞잖아요. 그러면 놉시다.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2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3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50억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의 대화의 수준과 생활이 같을까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평범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평범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범함은 뭔가요? 아침에 눈 뜨고 새끼 먹고 집에 들어가 잠자는 게 평범한가요? 아니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얘기 했죠. 제가 이 주변에 수많은 건물주가 있어요. 요즘에서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부자 아닌가요? 대한민국 서울 아래 20억짜리 이하의 아파트가 있다 없다? 이제 거의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쪽에는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평이 엄청 넓어요? 아파트 25평, 실평수 19평입니다. 그게 얼마 넘는다고요? 20억이 넘는다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왜 하는지 다시 한번 곱집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할 게 없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누구는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 2020년 트렌드가 뭐라겠습니까? 이제는 원잡, 투잡, 쓰리잡, 포잡 시대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어떻게 된다? 일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중에 네트워크 마케팅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내가 있잖아요. 첫 번째,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세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있죠. 3D 업종. 3D 업종.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절대 환경미화원들을 분들을 어떻습니까? 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환경미화원도 있잖아요. 일용직이랑 있고 계약직이랑 있고 정규직이라는 게 있어요. 정규직은 공무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들 시험 봤으러 봐야 되고요. 내가 그만큼 체력이 되지 않으면 돈 벌 수 없어요. 여러분 알겠지만 계약직과 일용직의 아니 계약직과 정규직의 월급 차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5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그 알죠? 음식물 그나마 겨울은 괜찮대요. 왜요? 날씨가 차갑기 때문에 썩은 내가 들른다는 거지. 근데 여름 되면 미쳐버린대요. 이 통을 갖다 두고 다니면 이게 붓다가 튀고 얼굴에 튀는 건 그걸 하면 또 몇 시 해야 돼요? 새벽 4시부터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넘들이 잠들 시간에 그들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세상에 직업의 귀천은 없다며요. 귀천이 있죠? 왜 없어요? 내가 이런 얘기 한적 있죠? 우리 아내한테 역사를 보면 사극을 보면 옵니다. 거기에 보면 조선시대는 계급사회예요. 종 맞나요? 노예라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천민이 있었어요. 백정 같은 천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평민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양반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뭐 똑같이 뭐 귀족같이 된 거죠. 결국에는 사대부가 됐던 그런 됐던 거잖아요. 그럼 지금에 와가지고 그때 조선시대 때 어떻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은 뭘 타고 다녔어요? 가마도 어떻습니까? 4명이 들고 가는 가마가 있고 2명이 들고 가는 가마가 있어요. 가마도 규격이 다르고 사이즈가 다르단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죠? 4명이지만 세달이지 세달. 응?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옛날에 뭔 간자가 있었어.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거예요. 그럼 지금에 와가지고 가마꾼이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운전하고 다니나요?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솔직히 굳이 내가 운전하면 되는데 몇백만 원씩 주면서 기본 수행기사 한 명 붙이는 300에서 500 정도 붙어야 돼요. 지금의 그 용어를 좋게 얘기해서 수행기사입니다. 과거로 말하면 뭐예요? 가마꾼이에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이 왜 굳이 수행기사에 몇백만 원에서 가까이 주면서 그 사람들 쓸까요? 나는 운전할 그 시간에 내 개인적인 업무와 플러스 어떻습니까? 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 비싼 돈을 주고 쓰겠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와서 얘기해서 뭡니까? 가사 도움입니다. 아닌가요? 지금 뭐예요? 응? 과거에는 뭐예요? 하출부 무술이에요. 자기들은 맨날 깐밥 먹고 남는 밥 찌꺼기 먹고 여러분 기생충 봤잖아요. 이거는 다른 거구나. 이거는 엑시트 죄송합니다. 순간 엑시트하고 아니 거기서 이렇게 깜빡깜빡하게 나와서 순간 내가 나는 그때 그걸 되게 멋있게 봤어. 결국에는 아들내미가 정말로 멋있게 살아가지고 그 집을 인수를 했구나. 근데 아버지가 거기 들어가 있어.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기생충을 보면서 이번에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뭔 생각하셨습니까? 그게 정말로 너희들의 인생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사람이 개만 또 못해요. 개만 또 못하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잖아요. 자기 개새끼가 이뻐하는데 지나간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개한테 함부로 해. 쳐봐야 죽었잖아요.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인권 좋은 거 알고 있지만 내가 가진 거 없잖아요. 개만 또 못해요. 아닌 것 같죠?
개보험도 있어요. 개 럭셔리도 있습니다. 누군가 있었습니까? 병원 가고 싶은데 의료보험료 못 내가지고 병원 못 가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개가 아플까봐 개 테마파크가 있고요. 예? 개 보험이 있고요. 개가 정기적인 봐도 개 PT도 있어요. 퍼스널 트레이너가 있나요? 개인 PT가 있나요? 이런 나도 내 인생에 개인 PT를 받아본 적이 없구만. 나 혼자 받아야지. 지금 누가 감히 나한테 PT를 해줘?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거 지금 제가 웃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시간 금방 갑니다. 저도 40대 중반이거든요. 저는 50 안에 인생을 쏘붙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스스로한테 각인시키는 거예요. 순명아, 꿈을 자꾸 미루지 마. 네가 얘기했던 꿈은 그게 꿈이었잖아. 왜 자꾸 뒤로 밀리하면서 그걸 갖다 있었습니까? 합리화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누군가는 코로나 이 시국에 잘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고직급 간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뭐 실미도입니까? 뭐 구차한 변명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잡았으면 제발 부탁이니 여러분 있잖아요. 내 자신과 싸움이 좀 지지 좀 마세요. 지겹지도 않습니까? 나의 합리화?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내 인생은 이게 전부였다고.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냐고요. 맞잖아요. 이렇게 무겁다고 얘기한 얘기가 아닌데 내가 지금 약간 흥분을 했습니다. 지금 약간 흥분을 했어요. 우리 잘 돼야 되니까, 우리 성공해야 되니까. 아니 지나가다 와 차 이쁘다, 저 차 정말 이쁘다, 그 차 타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차 맨날 비껴야 돼요? 차에 한번 부딪혀볼까? 그럼 나한테 보험료가 얼마나 올까? 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100만 차 남자가 나한테 와서 부대치지 않을까? 그것도 노력해야 돼. 아닌가요? 눈먼 100만 타 환자를 만나려면 눈먼 곳에 가 있어야지. 그럼 내가 정말로 섹시하던지 정말로 이뻐 버리던지 내가 그냥 몸이 그냥 벗으면 권수보다 더 멋진 초콜릿이 나와 있던지 그냥. 맞잖아요. 이게 팩트 아닌가요? 세상의 모든 일은 노력이에요. 가만히 있다고 부자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럼 지금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전문직들, 잘 나가는 기업의 오너분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넘들 놀 때 다 놀고 잘 때 다 자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런 애들도 있어. 그럼 대한민국에 진짜 운 좋은 분들 중에 몇 명이겠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과거는 과거인 것뿐. 다 알잖아요. 나의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며요. 근데 과거는 뭡니까? 나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어떤 교훈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말라고 교훈을 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왜? 돈 벌 수 있는 법 알려주잖아요. 대한민국 사회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유튜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주식에서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이렇게 하면 코인에서 돈 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과거에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바뀐 게 또 하나가 있다. 주식방이 있잖아요. 돈 주고 들었어요. 잘 나가는 슈퍼 강사들 어떻습니까? 3시간 듣는데 기본 10만 원씩 이상 주고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알려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마디 하죠. 모든 선택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다? 나한테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엔네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또 거기에 어떤 나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요? 최근 좀 보세요. 내 건강에 좋기 위한 어떤 그런 공부를 좀 하십니까? 제가 이승현 아이비오가 어느 날 보니까 그래도 경제방송을 좀 보더라고요. 저는 최현진 사장이기 때문에 그걸 봤어요. 스포 혹시 3%라고 아십니까? 몰라. 난 세바시밖에 몰라. 세바시 아시죠? 세방을 바꾸는 퀴즈 세바시 있었어요. 세바시바도 있었잖아요. 그 세바시가 또 그거, 세바시가 그거구나. 그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강의하는 게 뭐였죠? 그게 세바시 맞잖아요.
저는 그거밖에 안 봤어요. 근데 3%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데요? 뭔데 했더니 이러이는 경제 방송인데 스폰이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그 프로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계속 듣지는 못해요. 하지만 월요일 날만큼 꼭 들으라고 합니다. 왜요? 한 주에 시작했을 때 나에게 정보를 받고 시작하는 것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잖아요. 잘 나가는 국가일수록 어디에 투자한다? 정보 수집에 투자를 한다.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북한에도 남한 간첩이 있다 없다? 있다. 전 세계의 특파원이 다 간첩 아니요? 왜 박아놓을까요? 정말로 이 소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석하기는 모르니까. 그 안에 있어야 그 국가가 돌아가는 모습을 알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왜 잘 나가는 국가들이 그렇게 많은 정보력을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보가 곧 힘이니까요. 뭔 뜻이냐면 그만큼 우리도 어떻습니까?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고 아는 것만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네트워크 같은 사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업만큼은 시작점은 같다라는 거죠. 차이점은 있죠. 22만 원이 있느냐 198만 원이 있냐, 이 차이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198만 원 갖고 사업할 수도 있는데 있습니까? 한번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있어요. 요즘에 198만 원 갖다 붕어빵도 못 팔아요. 붕어빵 못 팔아요. 잉어빵도 못 팔어. 이게 빵 틀이 얼마인데 요즘에 엄청 올라가 버렸어요.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만 있어도 길거리에 노상할 수 있었어요. 삥 같은 거 팔 수 있었어요. 지금 못 팔어. 잡아가 버려. 제가 대학교 때 알바를 했었어요. 어떤 알바? 테이프 알바. 아니 그 이사간 그 청계천에 이사간 테이프를 판 게 아니라 부부장이 그 얘기 했잖아요. 이거 죽이는 건데 한번 사서 봐봐. 사서 봤더니 전원일기가 죽이도록 나오더라고. 나오지를 않더라고. 결국에는 이 테이프는 뭐였습니까? 전원일기였다고. 맞죠? 죽이는 거 나온 거 맞잖아. 옛날 전원일기는 재밌었거든. 상상하지 마세요 다들. 제가 테이프 장사를 했었어요. 무슨 테이프는 불법 음반 테이프 있잖아요. 노래. 저 대학교 2학년 때 나왔던 노래가 김문모의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나이트클럽 가면 난리가 났어.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나이트클럽 얘기하면 안 해요. 아침 지금 월요일날 신선 월요일날부터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진짜로 이 그 하면은 충장로, 제가 대학교를 광주에서 나왔거든요. 충장로가 서울로 말하면 명동이에요. 거기 어떠서 딱 테이프 깔고 니악하고 테이프를 팔아요. 그날 참 운이 나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러면 또 그 당시에는 뭐가 게시를 할 때 누가 하면 좋냐면, 그 장사할 옛날에는 그 미품 장소에 보면은 게시할 때 누가 하는 게 좋다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날따라 대학교 동기가 왔어. 이제 재수해서 대학교를 가잖아요. 오빠, 이거 테이프 팔았구나. 내가 테이프 사줄게. 야 됐어. 나 지금 게시도 안 했거든. 아이 진짜 내가 하나 사준다니까 뭘. 나 이거 사갖고 2개 사갖고 왔어요. 그날 가장 무서운 게 흰색 트럭 구청 직원이에요. 저희 노동상입니다. 불법 테이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확성기가 들려. 저기 앞에 테이프 냐고, 네 학교 이게 얼마짜리인데. 나는 학교 다닐 때 최고 멍청한 애들이 어때요? 때린다고 맞고 있는 애들.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 액션을 막 이렇게 하는데 바보 어떻게 맞으면 막 버티는 애들 있어. 새끼 더 맞아. 막 우리 친구들 중에 보잖아요. 엄마가 때리면 뭐 맞고 있는 거야. 난 무조건 넘어갔어요. 야 이 새끼야 너 거기 안 서. 너 집 들어오면 뒤질 줄 알아. 집 들어가도 안 죽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 일단 흥분될 때는 떠나야 돼. 막 끌어올 때 도망가지 않으면 내가 죽어. 그러면 그잖아요. 우리 엄마가 가장 짜증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엄마 막 옛날에 방비 아세요? 너무 화나면 이 방부를 막 후두둑 날 때리려고 와요. 고등학교 때 맞겠습니까? 옛날에 엄마는 컸지만 내가 딱 고등학교 가는 순간 우리 엄마는 작아 보이더라고. 근데 우리 엄마를 내가 잡아뜨릴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딱 이불을 들어. 막 후들러. 그럼 막 내가 안 맞거든. 그럼 막 짜증이 나는 거야. 막 이러면 새끼. 그러면 엄마는 딱 안고 돌려놓고 감아놓고 도망가 버리죠. 우리 엄마 빡이 치는 거지. 우리 엄마가 오죽했으면 내가 못 나가게 하려고, 우리 집이 방이 4개 있었거든. 시골집이.
이 건너방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그 방을 썼어요. 우리 엄마 하도 나가니까 내가 방에 들어가면 우리 엄마가 방문을 쇠대로 잠궈. 열쇠 자물쇠 잠궜다고요. 우리 엄마가 아침에 보면 놀래. 집에 열면 방에 없고 내가 나와 있거든. 야, 씨, 너 어떻게 나왔어? 엄마 바보야, 창문 열고 나가면 되잖아. 그러지 좀 마. 내가 무슨 애야? 내가 알아서 해. 저런 띵동띵동 같은 새끼. 우리 엄마가 했던 말. 내가 너 같은 놈 날라고 미역국을 먹었다. 우리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 중에 한마디 실수한 게 있어요. 엄마가 좋아, 친구가 좋아. 좋아. 중학교 때 곱을 때는 친구가 좋았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빡이 쳤을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 같은 놈 날라고 미역국을 먹었다고. 그것도 처먹었어. 내가 미역국을 처먹었다. 야, 이 엄마 돈이 없다고. 엄마 우리 엄마 말, 약 먹고 죽을 돈도 없대. 시골에 농장 겁나 많아. 되거든. 돈 줘. 단 그렇게 살았어요. 저 정말 흑수저였다고 했잖아요. 우리 엄마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저 학교 다닐 때 기 안 죽이려고 우리 엄마 돈 빌려가지고 저 등록금도 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살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냐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꿈이 뭐냐는 거죠. 정말로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하는 이유가 뭐고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왜 하시는 거예요? 난 알고 있어. 안은정 사장님이 이 사업하는 이유를. 그릇장님을 위해서. 그릇장이 돈 많이 버셔야 되니까. 고수미가 총 맞았구나. 제가 이 사업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릇장님이 돈을 많이 버셔야 돼. 매칭 40%를 꼭 올려드려야 되니까. 매달 2천만 원씩 1200만 원씩 매칭을 올려드려야 되니까 제가 열심히 하는 겁니까? 처음엔 그랬어요. 여러분들 변심됐구나. 난 지금은 그 마음이 똑같은데. 아니 스폰서가 잘 나가는 게 좋아요, 못 나가는 게 좋아요? 잘 나가야죠. 그래야 맛있는 밥 사준다. 내가 같이 스폰서 못 나가본 적 있거든요. 맛있는 걸 못 먹어. 맨날 막걸리 먹어야 돼. 내가 한때 우리 하남에 가면 덕풍동시장에 전집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동태전은 그렇게 맛있어. 근데 나머지 저는 별로 맛이 없었어. 근데 거기는 우리는 그때 항상 거기 하남에 가면 덕풍시장에서 뭘 먹은지 아십니까? 막걸리와 전을 먹었어요. 맛있어서 먹었을까요? 그때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아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런 말이에요. 저희 입이 그게 고급지진 않지만 옛날에 맛있던 집에 가요. 진짜 옛날에 이 집 너무 맛있어서 몇 년 만에 가요. 그럼 어떤 맛 나는지 아세요? 그때 그 맛이 아니야. 여러분 나중에 있잖아요. 지금 맛있었던 그 집을 몇 년 뒤에 가보세요. 그러면 진짜 그 집의 음식이 바뀌었다? 왠지 아세요? 저희들도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돈 못 벌었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트롤 얘기해 드릴까요? 행복이란 뭘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행복하고 즐겁다고 생각하니 뭐가 된다? 행복해질 수가 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슬퍼요. 미래가 안 보여요. 옛날 누가 그러더만 눈을 감아봐. 갑자기 너의 미래라고 이런 씨. 우리 웃자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점 쳐줄까? 점 쳐. 이건 고등학교 때 하는 유치한 장난이었습니다. 여기 그거예요. 하지만 첫 번째 이거 끝내야 되니까. 이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 꿈만 있고 내 목표만 있고 내가 정말로 성공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이 사람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사업 때 이거 뭐라 했어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가 지불이 된다. 저는 이 사업이 그래서 좋았어요. 세상은 내가 살아보니 내가 노력한다고 그만큼의 월급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내가 정해진 월급을 나는 받고 있더라고요. 누가?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정하더라고요. 여러분 일 안 해보셨습니까? 나의 월급을, 나의 연봉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책임을 지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싸움 좋은 거 뭐예요? 회사는 룰을 짰어요. 제품을 갖다 놨습니다. 이러이러한 마케팅이 있는데 니들이 열심히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 수 있고 1억도 벌 수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그게 좋았어요. 저 처음 시작했을 때 한 달에 200도 벌었다니까요.
저도 100만 원 못 벌 때가 있었고요. 200만 원 못 벌 때가 있었어요. 저 사면 무조건 너는 몇 천씩 벌어라. 이게 자에게 운명이었을까요? 저 싫었다니까요. 내가 돈 못 벌어서 그런 거 짜증나고 너무나 못 나가서 짜증나고 왜 하필이면 나의 일, 나에게는 이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크로징도 안 돼. 등록도 안 해. 사업도 같이 안 해보겠대. 내가 멋마하자면 다 도망가. 커피도 한 박스 안 사줘.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스마트워치에 전화 끊었습니다. 울리고 지랄이야 창피하게.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저는 했다니까요. 왜? 내가 성공할 이유가 명확했으니까요. 여러분은 성공해야 될 이유가 없나요?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자꾸 푸념하십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 성인 아닙니까? 어른 아니세요? 한 집안에 누군가는 가장이고 누군가는 엄마고 누군가는 아빠고 누군가는 큰딸이고 아닌가요? 저희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힘들면 피한 게 아니었어요. 왜 맨날 징징대냐고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사업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우니까 사업 되던가요? 저 울어본 적 있어요. 안 돼가지고 땅 치면서 울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벽차 주먹 까져본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적당히 때려야지 바보처럼. 이거 바보 아파. 저는 제 손에 담배빵도 하나 없어요. 아파. 때리고 싶으면 가다 힘이 쓴다. 딱 정확히 사줘야 되는 센스. 바보들 막 까져가지고 다음을 보면 그러면 뭐 그때 막 이 흔적이 남아. 고통이 잊어지던가요? 그때뿐이에요.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내가 정말로 이 사업하는 이유가 뭔지 피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내가 개가 2030년도 내가 나이 50될 때까지 내가 최소한 100억을 벌겠다 외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최하 50억이 더 내가 외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야만이 내가 더 그 시간을 늘리지 않을 것 같은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말이 시가 된다고 얘기했으니 내가 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되려고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 노력하고 있어요. 저보다 못난 사람들 보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면 내 인생이 잘난 것 같거든. 99 너는 어차피 1억 없어도 너는 100억 되기 힘들잖아. 나는 그 1억만 있으면 나는 100억이 될 수가 있어. 이건 제가 하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모르시는 얘기인가요?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왁스에 한번 돈 한번 들어봐요. 왁스에 돈 머니 죄송합니다. 머니였답니다. 이름이 돈이 아니라 머니였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음악 프로를 봤을 때 가장 인생을 못 사는 애들이 누구냐면 누군지 아십니까? 래퍼. 못 사는 애들 되게 많더라고. 사연도 많고 가끔 뭐 송민호 잘 썼습니까? 송민호 잘 살았어요? 뒤지게 못 살았어. 그럼 BY는 잘 살았어요? 그 뒤지게 힘들다 떠가지고 뽕해가지고 그게 뭡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나마 내가 보니까 그나마 슈퍼밴드가 부자들이 많더라고. 걔들 전공하는 악기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내가 보니까 가장 못 사는 또 음악 문화가 있죠. 국악. 쑥대 머리 진짜 대머리 돼 진짜. 제가 왜 하냐면 제가 술집 했을 때 우리 누나가 민속수점 했을 때 썼던 그 대학생이 있었어요. 오픈하면서 그 사람이 대한민국 잘 나가는 국악인인데 지금서 막다가 직장이 없어갖고 술집 알바한다니까.
그것도 어떻습니까? 딱 공연 가면 어떻습니까? 얼쑤 막 탁. 알겠지만 그 국악은 있지 않습니까? 무슨 가가 있어요. 그 완창을 해야 돼요. 심청가가 한 대목이 그만큼이죠. 심자가 전체는 2시간인가 3시간 완창해야 돼요. 그걸 다 외워야 돼. 그게 다 돼야 명창이 되고 명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르셨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누나, 나 궁금한 하나가 있는데, 그럼 누나 이 무대에 있으면 얼마씩 벌어? 깜짝 놀랐습니다. 한 20만 원 받는다겠던가 10만 원 받는다겠던가. 그럼 하루 행사를 갖다 여러 번 하기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국악인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그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꿈 잊지 맙시다. 저는 세 번째 이사하는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 내 와이프랑 내 아이한테 가잖아요. 내가 만들어놓은 734의 아이디는 누구한테 간다고요? 내 아이나 내 와이프한테 간다고요. 그러면 있는 부모들은 자식한테 재물을 물려주고 정말 잘 나가는 기업들은 뭘 줍니까? 주식을 주잖아요. 지분을 주잖아요. 이번에 오뚜기, 가뚜기라고 하잖아. 그죠? 그 여자분 봤죠? 뭐라 하더만 자기가 주식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른대잖아. 그게 한 200억 된대요. 갖고 있는 주식이 갖고 있는 게 엄마한테 물었대. 엄마, 나한테 이만큼 주식이 있어? 나도 몰랐다? 아, 대화가 럭셔리 하잖아요. 200억의 재산인데 엄마 그랬었어? 네가 그렇게 갖고 있었어? 엄마, 우리 집에 한 2억은 있어. 야, 이 새끼가 있다 물어. 2억은 있으면 2천만 원도 없구만. 무슨 2억이냐. 이게 부자예요. 이게 부자라고요. 내가 얘기했죠. 전 세계의 부자는 처음부터 부자가 많았다. 없었지만 부자가 된 사람이 더 많았다. 아마존, 테슬라, MS사, 애플 맞나요? 또 뭐 있어요? 페이스북. 지금 메타버스로 이런 개명을 했죠. 맞습니까? 또 뭐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넷플릭스. 좋아요. 넷플릭스. 원래 그들이 처음부터 부자였나요? 그들의 인생 좀 보세요.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한때 테슬라 회장 뭐였습니까? 사기꾼, 회사 상폐 위기까지 완전 주저앉을 뻔때까지 갔어요. 저기 한 번에 다시 한번 희망감을 넣고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 내놓으라는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부자가 된 거예요.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 처음부터 부자였습니까? 왜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나는 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그들은 지식이 있고 지능이 있고 기술이 있어야 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은 시스템 사업이고 복제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요. 여러분들이 성공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스폰서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이 뭔지 아십니까? 안다병. 우리로 말하면 졸라맨. 맞잖아요. 저는 지금 최대한 순수하게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원리 원칙을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왜요? 그게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사업을 잘하고 못하는 거는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기본기를 잘 지키고 있다. 사업 잘하는 겁니다. 내가 기본기를 지키고 있지 않다. 그거 사업 안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인데까지 네트워크 사업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시스템을 찾으십시오. 교육 들으십시오. 스폰서를 활용하십시오. 미팅하십시오. 48시간 시간을 투자해서 또 만나고 또 뭐라 합니까?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 안 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그 원리 원칙을 지킨 사람이 곧 어떻습니까? 나중에 성공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성공했으니까요. 저도 어떻습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네트워크 10년 하신 분도 있고 5년 하신 분도 있고 3년 하신 분도 있고 2년 하신 분도 있고 1년 하신 분도 있어요. 저는 10년 넘게 했거든요. 어느 회사를 가든 어느 교육장에 가든 교육 똑같던데요.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만 다르고 아이템만 다르고 마케팅만 다를 뿐 이 사업을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는 원리 원칙은 기본기는 어디 가든 똑같던데요. 여러분들은 따르던가요? 그건 다른 회사를 갔다 오신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오늘도 우리 끝으로 사업자님들 모셔가지고 화이팅 드릴 텐데 첫 번째 화이팅은
우리 홍은기 아이브님 준비되셨나요?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홍은기 아이브님 파이팅 하시고 우리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아, 아, 잘 들리시는 것 같네요. 네. 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엔젤타 코리아 BS그룹에 사업하고 있는 홍기혁입니다. 네, 저라는 사람은 네, 어릴 때부터 이제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해서요.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보다는 이제 책 읽고 이러는 게 좀 더 편했던 사람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글 한번 써보는 게 하나의 이제 목표고 꿈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진 않다 보니까 그 글 쓰는 직업이 배고픈 직업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조금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좀 묻어두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자리에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꿈이랑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잊고 있었던 그 작가라는 꿈도 많이 생각이 났고, 이 자리에서 좀 많이, 하나의 또 목표가 생겼던 게, 제가 이제 커피도 같이 좋아하는데, 책만큼 좋아하는데, 그런 카페를 좀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대학생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이제 자기 이제 발언을 할 수 있는, 자기 생각 같은 걸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진 카페를 하나 가지고 싶은데, 그런 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오늘 하루도 열심히 뛰고 남은 이번 달도 열심히 뛰어서 꼭 목표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성공하십시오. 우리 홍은기 아이브도 얘기했지만 딱 하나예요. 내가 뭐 못 산 건 어떻게 살아왔냐가 다시 얘기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잘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시는데 정말 어떻습니까? 누구나 가정에서는 누굽니까? 소중한 아들이에요. 여기서 솔직히 잘못된 태어난 사람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봤을 때 있잖아요. 내가 그 슬기로운 감방생활 아신가요 혹시? 거기에 다 사연이 있어요. 누군가는 어떻습니까? 누명을 씌웠어.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현장에서 일을 했던 아이가 있는데 사장이 어떻습니까? 차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어. 사고 나는 바람에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차에 보험이 안 돼 있었던 거야. 그럼 그걸 누가 다 책임져야 돼요? 사고를 낸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기 깜빡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합의금이 없어가지고. 슬픈 얘기 이거 진짜. 우리 정말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잘 돼야 되니까 우리 PIB도 열심히 하시는데 라고 우리 인사부터 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리스탈 아이비어입니다. 저희 며칠 전에 힐링데이를 진행을 했었어요. 저희 성미연 스폰서님 산하로 해갖고 재미나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체험 사례를 했었어요. 근데 저의 꿈을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었어서 꿈을 이제 나열을 해봤더니 제가 집을 하나 이제 만들고 싶어요. 하나 만들어서 방이 좀 많아야 돼요. 가족이 5명이다 보니까 아이 조카 놀이방도 있어야 되고요. 아버지만의 골프 연습실도 있어야 되고요. 저희 오빠 게임방도 있어야 되고요. 제 연습실도 있어야 되고요. 저희 엄마 쉬는 공간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따지니까 방이 10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듣고서는 20억대 강남에 20억대 집이 없다. 20억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 듣고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됐고요. 제가 내뱉고 나니까 더 지키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좀 얘기 많이 하기는 합니다. 요즘 화이팅 하라고 했을 때 솔직히 많이 떨리고 안 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내뱉어야 또 지키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같이 모여 사는 게 좋을까요? 남편이 좋아할까요? 싫어할 것 같은데. 삶이라는 자체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많이 사는 게 좋아요. 이게 있어요. 저도 사람 제가 외딴 집에 태어났거든요. 우리 시골집은 우리 집 하나밖에 없어요. 다 앞에가 논밭밖에 없어요. 나한테 친구는 개밖에 없었어요. 진짜로. 왜냐면 개들이 사랑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개는 항상 깨어 있잖아요. 밤에도 깨어 있고 아침에도 깨어 있고. 알겠지만 부모님을 찾으면 개는 어떻게 합니까? 인나 가지고 다가오거든요. 근데 개들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쁨을 받는 거래요. 이런. 근데 개팔자가 상팔자야 내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딱 하나예요. 외딴 집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있는 게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되게 집에도 안 들어갔었어요. 외박도 너무 내가 잘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였고, 저 초등학교 때부터 외박했습니다. 보통 한 달씩 집에 안 들어갔어요.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그런 말 하지 말래. 절대 그런 말 하지 말. 그러다 아이가 따라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 내 인생을 뭐 숨겨서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그잖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사람들 많은 게 좋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부모님을 갖다 같이 뭐 모셔보고 살지는 않았지만, 내가 만약에 부모님을 모셔 산다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되게 불편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동물도 어떻게 해요? 혹시 옛날에 정글북 봤나요? 정글북? 그럼 거기 보면 엄마가 늑대가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막 몰아내잖아. 막 이빨 으악 해가지고 나가라 하면 어떻습니까? 호랑이들도, 동물도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새로운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근데 이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언제든지 차라리 우리 가족들이 쓸 수 있는 하우스를 하시는 거지. 이게 말하면 뭐라 하죠? 별장 같은 개념. 저는 솔직히 그런 건 좀 부럽더라. 막 정말 있는 집 보잖아요. 동네 우리 집에 아파트가 70평짜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아파트 동네 그 동 사시는 분이 이상하다고. 뭐가 이렇게 이상합니까? 근데 우에 집이 있는데 그 집은 불이 안 켜진대.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켜진대요. 불이 많이 켜지면 한 2번 켜진대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기를 세컨하우스 만들어 가지고 그냥 가끔 놀러 와가지고 그냥 놀다가 자다가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봤을 때는 누구나 쓸 수 있는 별장 좀 만드세요. 제가 놀러 갈 테니까. 그러기엔 그런 인맥이 많으면 되게 좋잖아요.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아이한테 봤어? 여기 다 성공하신 분들인데 한 달에 기본 1,000만 원대 이상 버시는 분들이야. 그러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되다 보면 누구나 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보여줄 수가 있잖아. 왜 강남 8학군 펜트하우스 뭐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뭐 한남도 힐 왜 들어갈까요? 우리 아이한테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이 동네의 수준이 이렇게 살고 있어. 그게 가장 좋은 교육이에요. 왜? 내 주변의 환경에 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게 익숙해지거든요. 그잖아요. 여러분 알겠지만 아이들 태어나면 최고의 호텔도 가봐야 되고요. 정말 어떻습니까? 최고의 숙소도 가봐야 됩니다. 맛있는 밥도 먹어봐야 돼요. 저는 원래 호텔 뷔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의미 없어. 저는 뷔페보다는 하나의 메인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제가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가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한테 그걸 알려줘야 돼요. 왜요? 그래야만이 뭐가 있습니까? 위축감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 지금 외국 한 4군데 5군데 갔다 왔을걸요? 벌써부터. 일본 갔다 왔죠. 홍콩도 갔다 왔죠. 호주도 갔다 왔죠. 발리도 갔다 왔죠. 4군데 갔다 왔구나. 중국도 벌써 5군데 갔다 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비행기 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할 이유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한테 어떻습니까? 내가 그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말 얘기했지만 다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 트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트롤은 뭐였습니까? 결국엔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행위를 해서 행동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 좋은 사람과 행복했으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GI 지오 아시죠? 또 다 까먹었지.
굿인 굿아웃,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결국엔 내가 쓰레기를 넣으면 나는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좋은 생각을 집어넣으면 좋은 기운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분명 12월의 끝자락입니다. 누군가는 이번 달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물을 만든 사람도 있겠지만 못 마시는 분도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들 열심히 해가지고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습니까? 끝으로 우리 김수정 아이버님 수고하시다고 큰 박수 좀 쳐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멋지고 좋은 또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를 해주신 우리 고수명 아이비오님께 블루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고수명 스폰서님이 센터장님이라고 하는 게 이게 되게 익숙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300명이 넘는 7군 인원을 가지는 그런 센터를 운영하셨기 때문에 자, 좀 잘 들어보셨죠? 어떤 생각 좀 들어요? 진짜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그 TV 광고 중에 그 알바몬인지 알바천국인지 이런 거 같아요. 뭐 젊어서 고생은 뭐 사서도 하지 뭐 젊으면 열정이지 막 이러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그룹장실로 가시면 돼요. 그룹장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알바를 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사람들이 좀 직시하지 못하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돈이 소중하지 않아. 나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본질은 돈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자리에서 성격 변환이 대인관계의 능력이라든지 뭐 비전 뭐 이런 것들도 좋았지만 결과 하나였거든요.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이걸 하지 않았다. 아마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돈이 벌리나요? 무언가를 해야 돼요. 돈이 벌릴 수 있는 무언가를. 여러분들 돈 보세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되세요. 그래서 우리 좀 이게 살 수 있게끔 아셨죠? 자, 이상으로서 월요일 아침 모닝스쿨을 마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